오늘은 6G 관련 좀 다뤄주세요 라고 우리 초록우사님께서 요청하셔서 관련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우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전부터 저와 함께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엔비디아가 GTC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베라 루빈을 출시했습니다. 베라 루빈이 무엇이냐? 그 전에는 블랙웰이라는 녀석이 있었잖아요. 블랙웰에서 베라 루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학습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베라 루빈은 추론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수요 대폭발, HBM 연매출 2배로 D램, 낸드까지 메가사이클이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HBM이 메인이죠.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라 그래서 단가가 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HBM이 단가가 세니까 이 녀석 중심으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HBM이 뭐냐면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게 HBM이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HBM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D램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HBM 만드는 게 좋겠어요? HBM이 훨씬 더 낫죠. 단가가 좋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D램 생산 공정이랑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D램 생산량을 줄이고 HBM 생산량을 늘리겠죠. 네, D램 가격이 미친듯이 뛰는 겁니다. D램 어차피 생산 라인 똑같잖아, HBM이랑. 그러니까 HBM 중심으로 생산하면 그전엔 100개 만들었으면 지금 한 3, 40개밖에 안 만드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모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D램 가격이 뛰지. 4배 뛰었습니다. 그리고 HBM 무지하게 팔았죠. D램 라인 돌려갖고 HBM으로 돌렸잖아요. 무지하게 찍었죠. 그래서 실적이 미친듯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은 무엇이냐?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테크윙을 추천한 건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천해드렸고 이렇게 상승세가 살짝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 녀석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실적 때문이에요. 분기 실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리면 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가 40조 예상을 했었고 2분기에는 60조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57조를 1분기에 뽑아냈습니다. 잠정 실적입니다만. 그럼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다니까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26년도에는 300조 원 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7년도에는 500조 원 뽑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2만 P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을 것이고 고점은 또 넘어갈 것이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란 전쟁만 끝나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 본 적 있을 거예요. 미국장에서 쇼커버링이 3년 내 최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거야. 이래서 숏을 쳤죠. 근데 전쟁 끝나가죠. 만약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숏 쳤던 물량들이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미친듯이 폭등할 겁니다. 미국장 엄청 폭등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엄청 폭등하겠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40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을 거고 26년보다는 27년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 실적이 좋은 녀석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테크윙을 추천한 이유는 이 녀석이 25년도에는 1,500억 매출 올릴 것으로 보였는데 26년도에는 1,300억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3배 뛰죠. 근데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과 거의 비슷합니다. 1분기 매출이. 그 얘기는 여기에 4,300억이 뛸 매출이 2분기, 3분기, 4분기, 26년도 여기에 몰려있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부터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테크윙은.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추천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 고버스는 이미 2번 훑어먹었고요. 한 번 더 훑어먹을 자리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추천 나가갖고 어제는 아니지. 금요일이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에서 지금 추천을 했고 화성 밸브는 3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SY 스틸텍은 지금 수익 아니고 약간 손해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녀석은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란 재건, 우크라 재건 요거랑 연결되면서 강하게 띄워줄 수 있는 녀석이고요. 테크윙 있고요. 동진 세미캠은 월요일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왜? SK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띄워줬던 히스토리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반도체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5,000p 넘어갔을 때 1,000스닥밖에 못 갔으니까 이걸 3,000스닥을 만든다 그래서 코스닥 밀어준다 그랬잖아요. 연기금동원에서. 지금 코스닥 1위 누굽니까? 시총 1위? 1위 에코프로, 2위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죠?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을 키우겠다는 이야기는 2차 전지를 키우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이밍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매매 타이밍 함께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추천주들은 사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매도 타이밍을 함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개 추천주와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해주는 종목들은 뭐가 많겠어요? 공개 추천주가 많겠어요? 제 텔레그램 방 추천주가 많겠어요? 텔레그램 방 추천주가 많습니다. 단타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흐름 이해하시죠? 반도체가 빵 하고 뛰었어. 왜 뛰었다고? 엔비디아 때문에, AI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베라 루빈으로 갔잖아요. 이게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학습형은 대규모로 한 바퀴 돌리면 다음에 학습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추론형은 뭐가 되냐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사용이 학습형은 한번 대형으로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서 끝이에요. 근데 추론형으로 가면 메모리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24시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학습형으로 할 때는 한번 빵 들어가고 말고 그러면 공급 사이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을 늘려요. 나중에는 수요가 모자라요. 가격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깨지는 겁니다.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가는 순간 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메모리 시장은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00피 넘어가는 건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주식해야 된다. 지금 주식을 안 하면 벼락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반드시 해야 될 타이밍이고 기왕 주식을 하실 거라면 우리 채널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 좀 눌러주시면 지금 구독자가 4,000명이 조금 빠지거든요. 3,980명, 1,000명 찍어보고 싶죠? 좀 도와주세요. 어쨌거나 우리 SK하이닉스 실적이 4월 23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SK하이닉스와 동반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쟁 상황이 지금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결렬된 전쟁 상황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GPU에서 계산하고 HBM이 그것을 보조했으면 됐어요. 근데 여기 소캠2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추론형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AI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 함께 구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HBM 가지고는 효율이 좀 안 나와. 그래서 요 옆에다가 효율이 잘 나오게끔 소캠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 제2의 HBM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HBM이랑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메인을 돌리고 얘는 서브로 돌립니다. 그래서 서브로 붙어 있는 이 소캠이 용량은 더 크고 저전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HBM을 완전히 바꿔치우고 소캠으로 넘어간다 이런 건 아니고 HBM 보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CPU 옆에 붙어서 CPU랑 보조를 맞춥니다. GPU랑 보조를 맞추는 건 HBM.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소캠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추론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캠이 필요하고 이게 소캠2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원래 블랙라벨 때 쓰려고 했어, 소캠을. 근데 수율이 안 나서 못 썼어. 그래서 베라 루빈으로 넘어가면서 소캠2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 상용화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소캠2의 가장 관련 핵심주는 뭐냐면 심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텍의 상승세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겠죠. 심텍은 고점 넘어가서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력한 상승세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V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빵 하고 날아간 이유가 뭐예요? GPU의 표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GPU는 누가 만들었어요?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AI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베라 루빈으로 넘어갔어요.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부품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칩이 여러 개가 있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NVLink라는 기술입니다. 하나의 칩처럼 행동하게끔 여러 칩을 연결시켜주는 기술,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VLink 가지고 추론 AI 시장을 아도를 치겠다라는 게 지금 엔비디아가 가는 방향입니다. 아니 근데 6G 이야기 해달라는데 자꾸 반도체랑 AI 데이터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NVLink라는 기술이 하나의 칩 여러 개를 하나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 광통신입니다. 칩과 칩 간의 연결, 그동안 구리선으로 연결했잖아요. 이거를 광통신으로 하면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칩들을 하나의 몸뚱이처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통신 기술이 뭐예요? 광통신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마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3조 원 투자 완료했다 이야기가 4월 1일에 나오거든요. 4월 1일에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죠. 엔비디아가 마벨 테크놀로지랑 3조 원 투자한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광통신이 뜁니다. 그리고 5G 통신 장비가 뛰어요. 왜냐하면 양사는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협력도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NVLink 플랫폼 이것 때문에 마벨에다가 3조를 때려 부었고요. 그 통신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통신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날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AI가 묻으면 반도체가 미친듯이 날아가고 우리나라 5,000피를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묻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AI의 선두주자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가 가고자 하는 기술이 광통신입니다. 왜? NVLink 기술 때문에. 그래서 광통신이 미친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AI 란, 이거 랜이라 읽어야 돼? 란이라 읽어야 돼? 뭐 AI 랜으로 읽죠. AI 랜으로 1조 달러 시장 진출한다. 이것 때문에 통신 장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뭐냐면 엔비디아가 노키아에다가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T모바일과도 AI 컴퓨팅 플랫폼으로 바꾸는 AI 랜 전략을 추진한다. 이게 뭐냐면 기지국 있죠. 이 기지국을 또 하나의 소형 데이터 센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G 기술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습형에서 추론형으로 넘어간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실시간 이동통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드론에 적용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하는 기기들이 AI가 실리게 될 거고요. 얘네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6G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의 계산은 하기 힘든 것들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계산들이 필요한 건 기지국에서 계산을 해서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뭐라고 부릅니까? AI 랜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 볼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스카이넷. 스카이넷이 로봇들을 다 컨트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AI 랜 기술입니다. 엔비디아가 NVLink 기술을 사용하고 거기에 AI 랜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서버에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면서 정보 전달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내부 통신을 이용하는 GPU와 간의 통신을 뭐라 합니까? 광통신으로 해서 광통신이 날아가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동하는 기기, 그러니까 로봇캅이란다. 터미네이터라고 보면 되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 터미네이터랑 통신을 해야겠죠, 실시간으로. 이걸 뭐로 합니까? 6G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데이터 센터로 만들겠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AI 랜 기술이라고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G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것들이 광통신 애들이 올라가는 거고, 통신 장비 애들이 올라가는 거고, 미국 AT&T 5년간 373조를 때려 붓는다. 이게 뭐예요? 결국 AI 랜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는 추론으로 갈 거예요. 추론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기기들이랑 다 AI로 연결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추론하는 거 루빈, 베라 루빈. 거기에 이제 소캠 붙는 거고, 그리고 지네들끼리 하나처럼 움직이기 위해서 광통신 올라가는 거고,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AI 랜 기술 들어가는 거고, 기지국을 데이터 센터화 시키는 거고, 6G가 이용되는 거고. 그래서 통신사들이 미친듯이 6G 기술을 때려붓고 있는 겁니다. 6G 인프라를 때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5G도 제대로 안 됐는데 6G로 넘어가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뭘로 사용합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더 이상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때려 부을 필요가 없는 거야. 체감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6G로 급하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AI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고 등등등등 이게 나오겠죠. 모든 것들이 통신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6G가 현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돈을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다 누가 주도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통신에다가 6G에다가 돈을 때려 붓고 있으니까 관련주가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AT&T 2,500억 달러 투자 확대 소식, AI 랜 기술 광통신 수요 증가 기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탱크가 쫙쫙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메인이었거든요. 대한광통신 여전히 강하죠. 야, 여기가 꼭대기인가? 여기가 꼭대기인가? 여기가 꼭대기인가? 꼭대기가 안 보여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상승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광통신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거의 뭐 템버거 근처까지 왔죠. 얘도 만만치 않게 미쳤어요. 얘는 뭐 400원 하던 애거든요. 동전주였어요. 200원 하던 애. 252원이었잖아. 불과 3월달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월 28일에 시작했잖아요. 전쟁 시작해서 살짝 빠진 다음에 우리 젠슨완 형님께서 우리는 GTC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광통신이 날아가면서 지금 이미 템버거가 넘게 나왔습니다. 250보다 하는 게 2,500원 되면 템버거잖아요. 3,600원까지 찍었어요. 미쳤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젠슨왕 형님이 하시겠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쟁 상황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광통신 쪽으로 몰리면서 광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뭐 한 푼 벌어보겠어라는 거는 위험합니다. 아직까지 상승이 많이 안 나온 애들을 순환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 잡아야지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템버거를 이런 애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이러고 잡는 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돼. 2분기에. 그럼 더 상승할 수 있지. 근데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꺼지면 또 나락으로 갑니다. 지금 뭘 사야 돼요? 반도체 사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았으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덤비는 건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잡아드립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좀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6G 통신과 우주 기반 네트워크, 제가 봤을 때는 6월에 앨런 머스크 생일이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스페이스X가 상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도 인공위성이잖아요. 이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전 세계 통신 서비스를 다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느려. 지금은 느려. 가격도 조금 비싸. 솔직히 요즘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터넷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전화 번호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인터넷으로 통신하면 되니까. 다음에 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전화번호 없어지면? 아무튼 전화번호 없어지는 세상이 곧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게도 인공위성, 스타링크,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전 세계 통신사를 씹어먹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친듯이 날아가는 거죠. 3천조?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분 투자하는 애들이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IB 투자 같은 녀석들이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추세 밟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상장하기 전까지는 상승세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건 확신은 없어요. 근처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얘가 좀 이렇게 눌려주면은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서 뭐 그렇게 맛있게 먹을 자리는 안 나오잖아. 그냥 관심만 가지고 보고 있으라고요. 타이밍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6G 중심의 스타링크가 어떤 일을 발휘를 하는 거냐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6G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해요. 그런데 얘가 가다가 기지국이 없는 곳으로 갔어. 인터넷이 끊기죠? 그럼 자율주행이 안 되겠죠? 그때 센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느리지만 인터넷이 계속해서 호환이 되도록 스타링크, 저궤도 인공위성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딜 가더라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6G 통신의 핵심 기반이 되는 게 뭡니까? 스타링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GTC를 했죠. 2월달에. 거기에서 베라 루빈을 발표합니다. 추론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반도체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를 계속해서 갖고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학습형으로 할 때는 한 번 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 없었는데 추론형으로 하니까 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구조적으로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4란 얘기예요. 아니면 동진 세미캠, 테크윙 4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론형으로 넘어오면서 AI와 실시간 기기 간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빵빵하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얘네들이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과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누가 먹습니까? AI 랜이 먹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소비할 거기 때문에 실시간 추론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지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기기처럼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광통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NV링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잖아. 추론을 많이 해야 되잖아. HBM 가지고는 모자라. 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소캠이 뜹니다. 그리고 다 연결을 했어. 그러면 통신이 끊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 데이터 센터에 과부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만듭니다. 기지국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6G로 본격적으로 가야만 합니다. 6G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위성 통신을 통해서 어디서든 이 6G 네트워크가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외도 위성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분기 이후에 테슬라의 모델 X와 모델 S 라인을 멈춥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으로 돌린다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게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광통신은 지금 광 쪽으로 날아가는 거다. 지금 덤비기가 어렵다. 하지만 눌리면 다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보일 거다. 그때 여러분과 함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은 정보를 되게 많은 종목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이 큰 흐름을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전문가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아마 어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읽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향후에 로봇과 2차전지가 날아가게 될 때는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광통신은 제가 빠르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이렇게까지 광 쪽으로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광기의 끝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광통신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광통신 쪽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겠죠.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그런 건데 일단 계속 보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